자다가 새벽에 자꾸 깨는 이유와 다시 잠드는 6가지 방법. 여러분, 어젯밤 꿀잠 주무셨나요? 아니면 새벽에 두세 번씩 깨어 멀뚱히 천장만 바라보셨나요? 한번 눈을 뜨면 다시 잠은 오지 않고 괜히 심장은 두근거리고 머리는 복잡해지는 밤, 혹시 요즘 들어 이런 날이 부쩍 많아지셨나요? 예전엔 그저 푹 자고 일어났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잠이 얕아지고 새벽마다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화장실에 다녀와도 다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아침을 맞이하죠.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서 힘들다고 토로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다시 잠들려 애쓰다가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올해 83이신 제 어머니께서 15년 넘게 단 한 알의 수면제 없이도 푹 주무실 수 있게 된 비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자다가 깨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 아주 쉽고 편안하게 다시 잠드는 비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달라진 숙면의 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은 약보다 강하고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이 무너지면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마저 힘겨워집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용적인 팁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에서 깨는 것은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이 동굴에서 살 때부터 한밤중에 깨어나 불씨를 살피고 맹수의 침입을 경계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밤에 한두 번 깨도록 자연스럽게 설계되어 있답니다. 진짜 문제는 깨는 것이 아니라 깨고 나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밤중에 깨는 걸까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수면 구조가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이 전체 수면의 20%를 차지했지만 60대가 되면 5%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의 전두엽이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은 깊은 잠을 유도하는 뇌파인 델타파를 조절하는데 이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폭탄이 터져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었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소리나 뒤척임에도 쉽게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바다에서는 평온하던 배가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 정도 적게 분비된답니다.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뇌의 송과선이라는 기관이 나이가 들면서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잠들기 어려워지고 자다가도 쉽게 깨게 됩니다. 반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코티솔 수치가 확실히 낮아졌는데 나이가 들면 그 차이가 줄어들어 밤에도 비교적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이 항상 약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신장이 밤 시간 동안 예전처럼 소변 생성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밤의 소변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러한 조절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남성의 경우 전립선이 커지거나 여성의 경우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고 한번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넷째, 복용 중인 약물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는 소변량을 늘리고 일부 혈압약, 베타 차단제, 은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노년기에는 약물 대사 속도가 느려져 약효가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복용하는 약물 중 40%가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수면 장애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65세 이상에서 20에서 40%까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 주변 근육이 탄력을 잃고 체중이 늘면서 기도가 좁아져 호흡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여러 번 멈추면 우리 몸은 산소 부족을 느껴 잠에서 깨게 됩니다. 또한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계속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드는 증상인데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분 부족이나 신경계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 만성 통증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관절염, 요통 같은 만성 통증은 나이가 들수록 흔해집니다. 통증은 밤에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낮에는 다른 활동으로 주의가 분산되지만 밤에는 오롯이 통증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만성 통증이 있는 노인의 65%가 수면 장애를 겪으며 특히 무릎과 허리 통증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인들을 아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해결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밤에 깼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에서 깨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깨자마자 무심코 하는 행동이 앞으로의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행동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시계 보기. 밤중에 깨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시간을 확인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이 최악의 첫 단추입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우리의 뇌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지금이 새벽 3시니까 일어날 시간까지 4시간밖에 안 남았네. 이러다 잠 못 자면 내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시킵니다. 코티솔은 우리 몸을 깨우는 각성 호르몬이라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수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밤에 시계를 확인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시 잠드는 데까지 평균 23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침실에서 시계가 보이지 않게 치우시거나 깼을 때 시간을 확인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스마트폰 보기.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잠깐 뉴스나 볼까 하고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 즉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지금은 낮 시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동공이 작아져 빛을 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 든 뇌는 오히려 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잠들기 전 30분만 스마트폰을 봐도 멜라토닌 분비가 50%까지 줄어든다고 하니 밤중에 깨서 보는 것은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침대에 누워 계속 뒤척이기. 조금만 더 누워있으면 잠이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1시간, 2시간씩 뒤척이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침대를 잠자는 평온한 곳이 아니라 뒤척이며 걱정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건화라고 하는데 파블로프의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렸던 것처럼 나중에는 침대에 눕기만 해도 우리 뇌가 이제 걱정할 시간이구나라고 자동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차라리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는 강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갑자기 운동하기. 잠이 안 오니까 스트레칭이라도 해볼까 하고 맨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몸을 더욱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아드레날 같은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런 호르몬의 대사 속도가 느려져서 한 번 분비되면 더 오래 몸에 남아있게 됩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 연구팀은 밤중에 10분만 가벼운 운동을 해도 다시까지의 시간이 평균 2배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밤중의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섯째,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반신욕하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긴장이 풀려 잠이 잘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숙면은 체온이 떨어질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전 체온이 약 0.5도 정도 떨어지면서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면 이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져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체온을 올리는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목욕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야 효과적이랍니다. 자, 이제 밤에 깼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어떻게 해야 빨리 다시 잠들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제 어머니는 1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생각을 바꾸시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죠. 그건 바로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잠은 억지로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잠은 오히려 더 멀리 달아난답니다. 마치 나비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휙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진짜 해결책 결책, 밤중에 깨었을 때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4대8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하버드 의대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한 방법으로 우리 몸의 긴장을 빠르게 풀어주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1.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입술을 살짝 다뭅니다. 2.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다. 하나, 둘, 셋, 넷, 3,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4, 입으로 8초 동안 훅 하고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마치 촛불을 끄듯이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5, 이 과정을 번 반복합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길게 숨을 내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과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평소 호흡이 얕은 경우가 많은데 이 방법으로 깊은 호흡을 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몸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애리조나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을 실천한 60세 이상 노인들은 잠드는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제 어머니도 이 방법으로 수수면제 없이 잠드시게 됐고요. 처음에는 어지러울 수 있으니 누워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연습할수록 효과가 커니 낮에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를 풍선처럼 부풀리고 내쉴 때는 배를 쏙 집어넣는 복식 호흡으로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1920년대 시카고 대학의 에드먼드 제이콥슨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우리 몸에 숨어있는 풀어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1. 발부터 시작합니다. 발가락에 힘을 꽉 주어 5초간 긴장시켰다가 완전히 힘을 풀어 10초간 이완합니다. 2. 이어서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순서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각 부위를 긴장시켰다가 이완합니다. 3. 손가락, 손, 팔, 어깨, 목, 얼굴까지 모든 부위를 차례대로 반복해 주세요. 4. 각 부위를 긴장시킬 때는 정말 꽉 힘을 주고 이완할 때는 완전히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몸의 여러 부위에 긴장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 어깨, 많은 긴장이 숨어 있죠. 나이가 들면 이런 근육 긴장이 더 심해지는데 이 방법으로 의식적으로 이완시켜주면 몸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을 사용한 노인들은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57%나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방법염이나 요통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는 너무 강하게 힘을 주지 말고 살짝만 긴장시켰다가 부드럽게 이완해 주세요. 셋째, 박스 호흡법, 상자 호흡법입니다. 이 방법은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효과적이니 잠이 안 올 때 특히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정사각형 상자를 그리세요. 1. 코로 숨을 4초 동안 들이마십니다. 상자의 한 변을 따라 올라갑니다. 4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가로변을 따라 이동합니다. 3. 입으로 4초 동안 숨을 내쉽니다. 아래 변으로 내려옵니다. 4. 다시 4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마지막 변을 따라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5. 이 과정을 이상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 몸의 이산화탄소 수치를 안정시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그 결과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죠. 또한 멍하니 있거나 걱정에 빠졌을 때 활발해지는 뇌의 특정 영역,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을 줄여줍니다. 이 영역은 불안과 걱정을 담당하는데 상자 호흡을 하면 이 부분의 활동이 줄어들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60대 이상 참가자에게 이 방법을 가르쳤더니 불안 수준이 평균 63% 감소했고 잠드는 시간이 평균 35%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의 큰 장점은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배우자가 자고 있어도 소리 없이 호흡만 조절하면 되니까요. 넷째, 유도 심상법, 가이드 이미지 상상법입니다. 이 방법은 마음속으로 평화로운 장면을 그리며 뇌를 진정시키는 기법입니다. 마치 즐거운 영화를 보듯 상상력을 활용하는 거죠. 1. 눈을 감고하게 눕습니다. 2.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아름다운 해변, 고요한 숲속, 어린 시절의 고향집 등 여러분이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3. 그 장소에서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자세히 상상해 보세요. 파란 하늘, 흰 구름, 살랑이는 나뭇잎. 4. 그곳에서 들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잔잔한 파도 소리, 지저귀는 새 소리, 부드러운 바람 소리. 5.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도 상상해 보세요.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람, 발바닥에 닿는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 6. 냄새와 맛까지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그 장소에 정말로 있는 것처럼 생게 상상하세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 뇌가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크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장면을 떠올리면
뇌에서는 실제로 편안함을 느낄 때와 유사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참가자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쳤더니 수면 중 깨는 횟수가 평균 4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섯째, 자극 조절 요법입니다. 이 방법은 수면 전문가들이 가장 강력하게 권장하는 행동 치료 중 하나입니다. 잠자리에서 뒤척이지 말고 아예 일어나서 잠이 올 때까지 다른 곳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1. 밤중에 깨서 1520분 내에 잠이 오지 않으면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침대 수면이라는 공식을 뇌에 각인시키는 원리입니다. 침대를 걱정하고 뒤척이는 곳이 아니라 오직 잠을 자는 곳으로만 인식하게 만드는 죠.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너무 추울 때는 침대에서 나오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니 따뜻한 가운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또한 어지러움이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일어나시고 낙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걱정 시간 정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밤중에 깨서 온갖 걱정이 밀려올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멈 않는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이죠. 1. 매일 낮 일정한 시간에 15에서 30분 정도의 걱정 시간을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15분까지는 걱정하는이라고 정합니다. 2. 이 시간에는 의자에 앉아 모든 걱정거리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노트에 적어 보세요. 3. 밤중에 깨서 걱정이 떠오르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건 내일 정해진 걱정 시간에 생각하기로 속했어. 4. 그리고 그 걱정을 작은 메모지에 간단히 적어두고 내일로 미루세요. 그 후에는 앞서 배운 호흡법이나 상상법을 활용해 다시 잠을 청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 뇌가 미완성완성 과제에 집착하는 경향, 자이가르닉 효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 시간을 정해두면 이 문제는 내일 다룰 거야라고 뇌와 약속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펜실바니아 대학 연구에 의르면 이 방법을 사용한 노인들은 수면 중 깨어있는 시간이 평균 55%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낮에 정해둔 걱정 시간에는 정말로 그 걱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뇌가 정말 이 시간에 걱정을 처리할 수 있구나라고 믿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시 잠드는 6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방법들 중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 이 3가지를 골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효과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확실히 나타납니다. 다음 수면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초에 밤중에 덜 깨도록 수면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낮에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밤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은 사회적 시차증을 유발해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은 주말 평일의 수면 시간 차이가 1시간 이내일 때 수면의 질이 가장 좋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현명한 빛 관리입니다. 아침에는 30분 정도 밝은 햇빛을 쬐어 낮과 밤의 리듬을 확실히 알려주고 저녁에는 집조명을 어둡게 조절하세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를 내뿜는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자제하고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규칙적으로 걷기만 해도 수면 장애가 37% 감소한다고 합니다. 넷째, 저녁 식사와 음료 관리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가볍게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20도 사이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고 습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소음이 방해된다면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년 이상 된 매트리스는 교체를 고려하고 자신의 체형에 맞는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자연수면 보조제 활용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카페인이 없는 캐모마일 차, 베개에 한 방울 떨어뜨리는 라벤더 오일 등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기 하나만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숨을 멈추는 증상이 있을 때, 수면 무호흡증, 누우면 다리가 불편해 계속 움직이고 싶을 때, 하지불안 증후군, 2주 이상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불면증이 지속될 때, 낮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질 때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수면 클리닉인하원을 찾아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에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깨고 나서 다시 편안하게 잠드는 것입니다. 밤에 깨면 시계 보기, 스마트폰 보기, 침에서 뒤척이기, 갑자기 운동하기,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는 피해야 합니다. 대신 4, 7, 8 호흡법, 점진적 근육 이완법, 박스 호흡법, 유도 심상법, 자극 조절 요법, 걱정 시간 정하기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제 어머니도 처음에는 이런 걸 해서 뭐 해? 그냥 약 먹는 게 편하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없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을 경험하시고 나서는 이렇게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한 건 수십 년 만이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달라진 수면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꿀잠 주무시고 건강한 노후를 즐기세요. 좋은 수면 습관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치매까지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수면 고민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건강한 잠으로 행복한 삶을 만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